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5단원 드리와 무게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 물건의 무게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무게의 단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저울이나 체중계, 드리가 1리터 이상인 페트병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이 없더라도 수업을 들을 때 어려움은 없습니다. 교과서는 108쪽을 펴주세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08쪽 무게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1번 문제 무게의 단위를 알아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림의 귤 상자와 고기팩을 보시면 각각 이런 단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게의 단위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생긴 무게의 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물건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상을 멈추고 이렇게 생긴 무게의 단위와 이렇게 생긴 무게 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 찾아봅시다. 다 찾았나요? 여러 가지 물건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먼저 이렇게 생긴 무게 단위가 표시된 물건은 이런 쌀포대나 과일 상자, 운동기구 등 조금 무거운 물건들이 있고 이렇게 생긴 무게의 단위가 표시된 물건은 과자, 잼이나 소스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무게의 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물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무게의 단위에는 킬로그램과 그램 등이 있습니다. 1kg은 이렇게 1g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1kg은 1000g과 같기 때문에 1g이 1000개만큼 있으면 1kg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킬로그램은 그램보다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상의 무게를 나타낼 때 쓰이고 그램은 주로 가벼운 대상의 무게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럼 무게 단위인 킬로그램과 그램에 대해 배워보았으니 설탕 한 봉지의 무게가 얼마인지 저울의 논금을 읽어서 알아볼 수 있겠죠? 바늘이 어떤 무게를 가리키고 있나요? 네, 1kg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설탕 한 봉지의 무게는 1kg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과 그램의 단위만 잘 알고 있어도 이렇게 무게 단위가 있는 대부분의 저울의 무게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1kg과 1g이 얼마만큼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1kg과 1g에 대해 배우기는 했지만 아직 1kg과 1g이 얼마만큼 무거운지 잘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물음에서는 무게가 1kg인 물건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1kg짜리 어떤 물건을 만들기는 어렵고 지혜가 말한 것과 같이 절 위에 1리터가 넘는 빈 페트병을 올려놓은 뒤에 저울의 논금이 1kg이 될 때까지 페트병에 물을 담아보면 되겠습니다. 물을 담는 과정에서 물이 흐를 수 있으므로 깔때기 같은 것을 대고 물을 담는 것이 좋겠죠? 저울이 없는 분들은 집에 있는 체중계를 활용하여 활동을 하면 되고 준비물을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은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해봅시다. 다 했나요? 페트병의 크기에 따라서 물을 얼마나 담아야 하는지는 다르겠지만 1리터짜리 페트병에
이렇게 물을 가득 담으면 1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kg은 1리터짜리 생수통의 무게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서는 무게가 1g인 물건을 찾아보라고 하는데요. 집에 전자저울이 없는 경우 무게를 잴 수 없기 때문에 1g 정도 무게일 것 같은 물건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보통 이런 클립 하나의 무게가 1g 정도이므로 영상을 멈추고 클립 하나만큼의 무게인 물건들을 찾아봅시다. 다 했나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찾았을 텐데 10원짜리 동전도 1g보다는 살짝 무겁지만 1g과 비슷하고 우리가 집게 클립이라고 부르는 더블 클립도 작은 크기는 1g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색종이 한 장의 무게도 1g이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들을 찾았는지 댓글로 남겨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물건의 무게를 나타내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울로 책가방, 당근, 토마토의 무게를 재고 있는 그림을 보고 괄호에 알맞은 숫자를 써넣어서 무게를 나타내어 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해보세요. 다 했나요? 그럼 먼저 책가방의 무게부터 보겠습니다. 노란색 저울에 표시된 무게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바늘이 3kg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가방의 무게는 3kg입니다. 그리고 괄호 옆에는 킬로그램 단위가 써 있으므로 똑같이 3kg으로 쓰면 됩니다. 다음 당근의 무게를 보겠습니다. 분홍색 저울에 표시된 무게 단위는 그램 단위이고 바늘이 700g과 800g 사이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당근의 무게는 750g입니다. 그리고 괄호 옆에는 그램 단위가 써 있으므로 똑같이 750g으로 쓰면 됩니다. 마지막 토마토의 무게를 보겠습니다. 파란색 저울에 표시된 무게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이고 바늘이 2kg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토마토의 무게는 2kg입니다. 그런데 괄호 옆에는 그램 단위가 써 있으므로 2kg을 그램 단위로 고쳐서 2000g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란색과 파란색 저울과 같이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된 저울은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무거운 물건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거나 대략적인 무게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겠죠? 그럼 분홍색 저울과 같이 그램 단위로 표시된 저울은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가벼운 물건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거나 정확한 무게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물건의 무게를 나타내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울에 무게가 1kg인 물건을 올려놓고 500g인 물건을 더 올린 후 저울의 눈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울의 눈금은 얼마를 가리키나요? 네, 1500g을 가리킵니다. 위와 같이 1kg보다 500g 더 무거운 무게를 이렇게 쓰고 1kg 500g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1kg은 1000g과 같으므로 1kg 500g은 1500g입니다. 다음 밑에 그림을 보면
잡곡, 보리차, 냉동만두의 무게를 저울로 재고 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보리차와 냉동만두의 무게를 몇 킬로그램 몇 그램과 몇 그램으로 각각 나타내어 봅시다. 다 했나요? 그럼 보리차의 무게부터 보겠습니다. 보리차의 무게는 2kg 500g인데 그램으로만 나타내면 2kg이 2000g이니까 500g과 함께 나타내면 2500g입니다. 다음 냉동만두의 무게는 1250g인데 1000g은 1kg이므로 냉동만두의 무게는 1kg 250g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1kg보다 더 큰 무게의 단위를 알아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킬로그램과 그램 말고도 무게를 재는 다른 단위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화물 자동차에 8000kg이라고 써 있고 괄호 안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시는 큰 화물차나 컨테이너 등 무게가 아주 무거운 물체에 표시되어 있는 무게 단위인데요. 1000kg의 무게를 이렇게 쓰고 1톤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1톤은 1000kg과 같고 아주 무거운 무게를 나타낼 때 쓰는 무게 단위입니다. 그럼 1톤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수일이가 1kg인 쌀포대가 몇 포대 있어야 1톤이 되는지 묻는데 1톤은 1000kg이므로 1kg인 쌀포대 1000포대만큼이 있어야 1톤의 무게만큼입니다. 아주 무겁죠? 보통 이 정도 크기의 소형차의 무게가 1톤 가까이 나갑니다. 다음 마지막 물음에서는 무게를 나타내 보라고 하는데요. 그림에 알맞은 무게를 괄호 뒤에 무게 단위에 맞게 쓰는 문제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해보세요. 다 했나요? 그럼 왼쪽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코끼리의 무게가 3톤이라고 하는데 킬로그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1톤이 1000kg이므로 3톤은 3000kg이겠죠? 다음 오른쪽 그림은 한 포대에 20kg인 쌀포대가 5포대씩 10줄 있으므로 모두 50포대가 있습니다. 쌀 20kg씩 50포대는 1000kg이고 1000kg은 1톤이므로 전체 쌀의 무게는 1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무게 단위를 배워보았는데요. 킬로그램과 그램은 여러분들이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던 단위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했을 것이고 톤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수학 익힘책 80쪽과 81쪽을 풀며 배운 내용을 익히고 수업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다시 보며 복습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